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각함수 4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좀 생소하다는 거지. 문제들이 좀 생소하다. 그래서 좀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 언제 사용할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이니까 문제 패턴을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봐봐. 1번 문제에 보면 외접원이 하나 나와 있고 안에 삼각형이 접해 있어. 그래서 꼭지점 ABC가 써 있는데 문제에 써 있는 대로 각도가 60도하고 75도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밑변의 길이는 2루트이고 반지름은 이제 구해야 되는 내용인데 항상 이게 외접원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사인 정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좀 해둬야 돼. 사인 정리. 여기에 보면 60도랑 75도니까 사실상 두 각을 알면 세 각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이게 135도니까 나머지 각이 당연히 45도겠지. 그지? 여기에 보면은 꼭지점하고 여기 변하고 있잖아. 꼭지점하고 변이 이렇게 마주보고 둘 다 알아. A의 꼭지점 각도 알고 변 A도 알아.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인 정리를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사인 정리.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2R. 근데 사인 A가 현재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이잖아.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A는 요거 2루트 2. 자, 요렇게 일단 돼 있으니까 이 값이 현재 얼마냐면 4다 이거야.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R은 2라고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사인 정리를 언제 사용하는지 잘 봐야 돼. 이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이 주어진 경우에는 사인 정리를 좀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외접원이 하나 붙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인 정리를 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두 번째에 역시나 사인 정리에 관련된 문제인데 세 변에 대해서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6대 7대 9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례식이잖아. 이게 비례식. 이놈 대 이놈 대 이놈이 6대 7대 9다. 그 말은 얘가 6이고 얘가 7이고 얘가 9인데 그냥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6K, B 더하기 C는 7K, C 더하기 A는 9K라고 해서 여기서 보통 K를 왜 쓰냐면 비례상수라는 표현으로 이제 K를 쓰는데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는 6대 7대 9다. 물론 여기다 6, 7, 9를 쓴다고 답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비례상수를 좀 써준다 이거야. 만약에 이거 다 더하잖아?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고 다 더하면 얼마야? 13에다가 22인데 2로 나눴으니까 11K가 될 거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1K고 A 더하기 B가 6K니까 결과적으로 C는 5K가 되겠지. 그 다음에 A 더하기 C가 9K니까 B는 2K가 될 거고 B 더하기 C가 7K면 A는 4K가 돼서 A 대 B 대 C가 결국은 4 대 2 대 5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거야.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4 대 2 대 5다. 근데 사인 정리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똑같기 때문에 얘도 역시 4 대 2 대 5라고 쓰면 돼. 그래서 사인 정리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요 내용,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같은 거다.
요게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3번 문제에서 보면 지금 A 곱하기 sin A, B 곱하기 sin B 더하기 C 곱하기 sin C인데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그랬어. 그러면 앞에 지금 여기에 sin A분의 A가 2R이다 라고 지금 써놨으니까 요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 이걸 잘 보면 sin A는 2R분의 A지.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되니까 sin A는 2R분의 A 해서 sin A 자리에다가 2R분의 A를 써. sin B 자리에다가 2R분의 B, sin C 자리에다가 2R분의 C를 쓰면 A 곱하기 2R분의 A는 B 곱하기 2R분의 B는 더하기 C 곱하기 2R분의 C인데 2R을 다 지우고 보면 우리가 많이 익숙한 식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각 A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하는 게 지금 이제 3번 문제. 자, 4번으로 넘어가. 지금 여기 1, 2, 3번 뭐 3개 다 어렵진 않아. 그지? 자, 4번 문제로 간다. 역시나 얘도 이제 앞에서 풀었던 그 몇 번과 비슷하냐면 2번 문제랑 사실은 비슷한 거야. 4번이나 2번이나 비슷한데 4번에서 보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7대 3대 8이야. 7대 3대 8.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각 A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7대 3대 8이다. 이렇게 써 있어. 결과적으로 얘가 A 대 B 대 C잖아. 이렇게. A는 7, B는 3, C는 8. 물론 A는 7K, B는 3K, C는 8K인데 어쨌거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7대 3대 8이야.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적당한 그림을 그냥 편의상 대충 한번 그려보면 꼭지점 ABC가 있고 변 A를 7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편의상 7 쓰자. B가 3이니까 여기다 3 쓰고 C가 8이니까 여기가 8이야. 자, 이와 같은 삼각형의 모양을 갖는 문제에서 A의 크기를 구해라. 자, 세 변이 주어지고 요 각을 구할 때 두 변과 끼인 각 있지? 두 변과 끼인 각. 이럴 때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앞서서 썼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 코사인 A는 두 배의 자, 코사인 A는 두 배의 양변이지, 양변. 양변이 B하고 C잖아. 양변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야.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면 여기 A, B, C 자리에다가 거기에 맞는 숫자들을 넣어서 두 배에 B는 3이고 C는 8인데 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일단 계산해 볼 수 있어. 코사인 A가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해 보자 이거야. 그러면 분모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분모는 48이 되고 분자는 요게 요렇게 둘이 빼면 15잖아. 그러면 얘 더해서 24야. 자, 2분의 1이지 2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A가 2분의 1이라는 말인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을 갖는 A는 뭐냐? 각 A는 60도이던가 아니면 300도야. 근데 삼각형에서 300도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각 A를 60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럴 때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지. 세 변이 모두 주어져 있거나, 그지? 세 변이 모두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A를 구하는 거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을 때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면 돼. 자, 5번 문제에서 보니까 이제 사각형이 나왔는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자, 5번 문제는 이런 그 안에 들어가는 사각형이
하나 있고 바깥쪽으로 원이 하나 붙어 있어 이렇게. 그지? 외접원이죠. 어쨌거나 외접원인데 안에 만약에 삼각형이 들어가 있으면 사인 정리를 쓸 건데 사각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문제부터 일단은 좀 해결을 해봐야 돼. A, B, C, D가 있고 변의 길이가 6과 3인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를 코사인 B가 코사인 B가 9분의 1이야. 코사인 B가 문제에서 말하는 AC의 길이를 구할 건데 AC 요 길이를 구할 건데 그러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요 길이를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한번 생각해 봐봐. 사각형에서 이거를 내접사각형이라 해요. 내접사각형 이 B를 편의상 세타라고 하면 내접사각형의 기본적인 성질은 마주보는 각이 더해서 180도야. 마주보는 각이. 그래서 각 D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왜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이니까. 그래서 D에 관해서 사이각이 파이 빼기 세타인데 코사인 D를 내가 구해보려고 D는 뭐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지? 파이 빼기 세타. 파이 빼기 세타가 어떻게 변하냐? 마이너 코사인 세타로 변해. 그래서 세타는 현재 B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얘를 9분의 1로 바꿔서 마이너스 9분의 1로 생각한다 이거야. 코사인 D는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이런 내용 하나 일단 미리 알아두고 여기서 지금 X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이쪽에서 구하냐면 얘랑 얘는 길이가 나와 있지 않고 얘랑 얘는 길이가 나와 있다 이거야. 그리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있고 X를 구하는 거니까 X의 제곱은 두 변의 각각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두 변 곱한 거 그리고 코사인 X에 마주보는 각 그게 D인데 코사인 D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요놈이 코사인 법칙이지. 그러면 9 더하기 36에 얘가 얼마냐면 36에다가 코사인 D가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9분의 1을 딱 넣었어. 그러면 45에 더하기 4니까 49가 됐지? 따라서 X의 제곱이 49면 X는 7이다. 해서 역시나 이 문제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했는데 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라는 거. 이 내용을 꼭 하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5번 문제에서는. 자, 6번째 문제로 넘어가. 삼각형 ABC에서 사인 A는 2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C야.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이랬어. 자, 6번째 문제에 사인 A가 2배의 코사인 B에다가 사인 C를 곱한 거. 그러면 싹 바꿔버려요. 사인 A는 뭐냐? 앞서서 얘기했던 사인 정리처럼 사인 A분의 A는 2R이니까 사인 A는 2R분의 A거든 원래. 2R분의 A. 2배의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코사인 B고 사인 C는 2R분의 C다 이거야. 그럼 양변에 2R을 동시에 지우고 여기 있는 2도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C도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A만 이쪽으로 곱해서 A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A제곱도 넘어가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B제곱이 C제곱이랑 같대. 그럼 B가 C랑 같은 거지.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두 변의 길이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조금 익숙하진 않다 이거야. 익숙하지 않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활용 문제인 건데 사실 활용 문제라고 해도 삼각형 문제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나무 사이의 거리를 A랑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C가 그림처럼 있어서 이와 같은 삼각형을 하나 줬어. 근데 사이각이 120도야. 그리고 여기는 30, 여기는 50이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여기를 편의상 스몰 c라고 하자. 요 거리를 구하래. 그냥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지 뭐. C의 제곱은 3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30 곱하기 50에다가 코사인 C. 코사인 C가 코사인 120도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리하면 얘는 900에다가 얘는 2500 마이너스 이거는 1500에 3000에다가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해서 자, 요거 3400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1500 하는 거지. 그러면 4900이잖아. 4900. 4900은 뭐의 제곱이야? 70의 제곱이지. 그래서 C를 70이다 하면 A에서 B까지의 거리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 자, 8번째 문제부터는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를 물론 이용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문제야. 삼각형의 넓이. 지금 8번째 문제에서 잘 보면 1, 2, 3번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8번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가 삼각형 ABC를 그냥 간단하게 그렸다고 치고 A는 5, B는 7, C는 8 이렇게 세 변이 모두 주어지는 경우에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를 편의상 S라고 하자 이거야. S. 그러면 앞서서 여러 가지 공식들에 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없잖아. 세 변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일단 그냥 헤론의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자.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은 뭐냐? 루트에 3개 더한 거 얼마야? 3개 더한 거. 12에다가 8 더하면 20인데 20의 절반. 세 변의 합의 절반 10 가지고 10에서 8 뺀 거 10에서 5 뺀 거 10에서 7 뺀 거. 자, 요렇게 쓰면 저 삼각형의 넓이야.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절반 10에서 다른 변 하나씩 빼는 거 이게 10에서 8 뺀 거 10에서 5 뺀 거 10에서 7 뺀 거.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보이는 게 100이니까 10으로 나와서 10루트 3이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한 거야. 근데 두 번째 거 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외접원. 외접원이라는 게 뭐냐? 여기 바깥으로 접하는 바깥에 뭐 예를 들어서 원이 하나 이렇게 접해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이 바깥쪽으로 접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바깥쪽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편의상 라지 R이라고 해보자. 외접원의 반지름. 근데 넓이를 알고 있잖아. 넓이. 그러니까 넓이에 관해서 만약에 쓴다 그러면 4R분의 ABC 요게 넓이인데 지금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이고 ABC는 세 변의 길이야. 세 변의 길이. 그러니까 8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얘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냐? 10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내접원은 이 원 안에 접하는 요런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거잖아. 이 원의 반지름.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 이거야. 스몰 r. 그럼 요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안에 들어가는 내접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할 때 2분의 반지름에다가 세변 더한 거. 요게 삼각형 넓이거든. 요게 삼각형 넓이. 중학교 2학년 내심 외심 배울 때 하는 거야. 내심 외심 배울 때 2분의 반지름 괄호 세변의 합. 이게 넓이인데 2분의 R에다가 3개 더한 거 20이잖아. 20 곱하기 20. 그러니까 10R. 요게 넓이인데 넓이가 10루트 3이래. 이걸 가지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8번 문제에서는 그냥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소개한 거야. 자, 9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그 평행사변형에 관련된 공식을 정리는 안 했었어.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 여기에 주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어.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평행사변형이 하나 있고 두 변의 길이가 8과 10이라고 돼 있고 각 A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각은 잘 몰라. 일단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40이라는 말은 반으로 자르면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각각 같아서 요거 하나의 넓이가 일단 20이라는 말이잖아. 20.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냥 반 잘라서 삼각형 구한다 치고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세타. 현재 세타가 A야. 2분의 1 곱하기 두 변. 끼인 각이야. 끼인 각 이렇게. 끼인 각을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A. 요 각이 A니까 얘를 넓이 20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40이니까 현재 사인 A가 2분의 1이라는 말이고 그러면 각 A는 30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6분의 파이. 물론 150도도 가능하지만 A라는 놈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처럼 예각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는 90도보다 작다 써 있으니까 30도라고 그냥 나타내면 돼. 9번째 문제. 자, 10번 문제. 지금 9번은 평행사변형이고 10번은 어떤 거냐면 등변사다리야. 근데 등변사다리라고 해도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어떤 거냐면 어떤 일반적인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라고 잠깐 생각해봐.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하나 그린 건데 두 대각선을 이렇게 거놨는데 요 사이각을 내가 편의상 세타라고 하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쉽게 생각해서 이놈의 평행한 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 여기도 평행선을 그려.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가 그려. 여기도 평행선을 그려.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당연히 같을 거고 만약에 요 길이를 A라고 할 때 이 길이 A라고 치고 이 길이를 B라고 할 때 이 길이를 B라고 쳐봐. 그리고 나서 반을 잘라놓고 보면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그지?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두 변 곱하기 사인 세타 라고 할 거잖아요. 이렇게 반만 잘라서. 근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쪽에 보이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거야. 바깥쪽으로 보이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고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반이다 해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게 저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10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등변사다리가 하나 나와 있어. 이렇게 등변사다리가 나와 있고 두 대각선의 길이는 당연히 같을 거고 여기 사이각은 30도인데 이 등변사다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이놈의 평행선을 여기에다 이렇게 긋는다고 쳐. 양쪽에다가. 이거의 평행선을 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각각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6이고 얘도 6이다 이거야. 근데 끼인 각이 30도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야. 여기 11번 문제는 사실은 뭐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집에 대부분 나와 있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11번째 문제에서 그림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사이각은 60도라고 돼 있는데 두 변이 각각 4와 6이야. 자, 이렇게 그림이 일단 돼 있는데 PQ가 얘를 잘랐어. 이렇게 PQ로 잘라서 넓이를 어떻게 했냐면 전체 넓이, 요 길이는 4고 이 길이는 6인데 현재 전체 넓이를 2등분하도록 선을 걷다 이렇게 써 있어 문제에서.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되냐? 전체 넓이부터 알아봐야 되겠지?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60 삼각형 넓이니까. 그러면 2는 4랑 지나서 2 남고 12에다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서 그냥 6루트 3이라고 하자. 자, 전체 넓이가 6루트 3이야. 그런데 이 넓이가 절반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요 넓이는 당연히 3루트 3이겠지. 이렇게. 그지? 전체 넓이를 반으로 잘랐다 그랬어.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PQ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될까 그랬으니 일단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관계를 알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X, 여기를 편의상 Y라고 해.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색 넓이 있잖아. 이거 얘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 60이지. 해서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4분의 루트 3의 x 곱하기 y인데 4분의 루트 3 xy가 3루트 3이니까 루트 3 양변에 지우고 4를 저쪽으로 곱해서 x 곱하기 y가 12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x 곱하기 y가 10이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PQ의 최소값은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말이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PQ의 제곱은 양변 제곱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의 코사인 여기 사이값 60도 이렇게 써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어.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이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상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xy는 12니까 여기다 넣어서 24에다가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자 이렇게 써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12라고 썼다 이거야. 자, PQ의 제곱이 얘인데 얘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최소라는 말 아니냐.
xy 알고 있잖아.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따라서 2루트 x제곱 곱하기 y제곱과 같은데 제곱 밖으로 나와서 얘가 2xy가 되고 xy는 12니까 얘가 24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은 24다. 등호는 x랑 y가 같을 때 성립한다. 자, 요게 산술기하 평균이지.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가장 작을 때가 24니까 얘를 24라고 생각해서 24에서 12를 뺀 12가 당연히 최소값이다. 이거야. 그래서 PQ의 제곱이 12니까 PQ는 루트 12, 2루트 3을 최소값으로 갖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더 그냥 뭐 알아두자면 x랑 y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이는 요 PQ라는 선분이 밑변이 아니라 여기에 보이는 요 삼각형 있잖아. 요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 될 때 x와 y가 서로 같을 때 2등변 삼각형이 될 때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물론 저거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중간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짧게 증명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일단 12번째 문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야. 12번 문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번은 아주 어렵지 않게 나와 있어. 사실은 12번 문제에서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ABC 각 B를 2등분했대. 각 B를 2등분했어. 그래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이 길이는 6이고 이 길이는 4인데 문제에서 말하는 BD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길이는 편의상 X. 이제 구할 거니까 BD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문제에서 좀 쉽다는 게 어떤 거냐면 각 B가 60도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30도고 여기도 30도지. 그럼 이제 잘 봐봐.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그지? 6 곱하기 4에 사인 사이각이니까 60도 이렇게 쓰면 전체 넓이가 구해질 건데 이 삼각형 전체 넓이라는 걸 각을 2등분해서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으로 나눠놨으니까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BCD 한 개 얘랑 같다 이 말 아니야. 그러면 얘는 결국 뭐냐? 요 삼각형에서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 30도가 있고 2분의 1 곱하기 두 변 6x 사인 30 이랑 요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 4x 사인 30 이랑 위에 있는 식이 같다 이 소리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자. 얘는 얘랑 나눠져서 3이 되고 12 사인 60인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고 그러면 여기 12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6루트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라고 3 지워서 3x 근데 3x인데 2분의 1 보이지 요거 사인 30도 2분의 1 2분의라고 4x 지워서 2x 그러니까 6x 2x 5x 사인 30 5x 사인 30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x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2는 곱해서 12루트 3이고 그거를 5로 나누면 돼. 자, 이와 같이 길이 x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삼각형 전체 넓이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로 나눠서 지금 현재 구해놨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빈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야. 11번, 12번. 나머지 기타 문제들은 지금 삼각함수 마지막 내용까지 오늘 일단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했던 그 호도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내용까지 일단 정리한 것들을 한번 쭉 꺼내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나중에 우리 그 다음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또 내가 좀 만들어서 올려줄 테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기본적인 것들을 좀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수업도 아무튼 여기까지고 여러분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